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연예계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피프티 사건 때문에 네네. 연예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난 아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어도의 민희진 대표 간에 약간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각되어서 민희진 대표가 거의 1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사실 오늘 네.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네. 이거를 해도 되나 어. 싶은 노파심에 네. 어쨌든 공부를 하고 봐야 되니까 그걸 그쵸, 보면서 공부를 다 해야죠, 보고 왔어요. 네. 네. 저희가 그 민희진 대표의 파격적인 기자회견 대한 평가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저희는 그냥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는 점과 네. 법률적인 어떤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맞아요. 변호사로서의 입장만 표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눴던 건 네. 야, 이 기자회견 보는데 양옆에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변호사가 좀 힘들긴 했겠다. 아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재판에서 갑자기 의뢰인이 재판 중에 협의되지 않은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을 준비하거나 이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도 사전에 변호사와 조율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어느 얘기를 어떤 하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고 이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얘기를 하자가 얘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 정말 사람과 다르게 말할 때 자기는 억울한 부분을 네, 얘기하다 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럴 때 변호사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재판 중에는 사실 그런 일이 저는 별로 없었고 수사 입회했을 때 그렇죠. 수사 입회하면 이제 경찰관이나 검사님이 그 물어보잖아요. 뭐 사건에 대해서 막 물어봐. 질문이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네네. 어느 정도는 본인에게 유리한 대답을 준비를 하잖아요. 웬만하면 거짓말하면 서로 손해니까 맞습니다. 거짓말이 나오거나 이런 걸로 당황할 일은 없어요. 이 의뢰인이 가끔 보면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막 횡성수설하거나 안 해도 될 얘기를 막 하거나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변호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막 그 의뢰인이 질타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일단은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네. 그리고 재판 중에서는 뭐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의도죠?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 정정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안 해도 될 얘기를 하거나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변호사가 옆에 있는 이유는 그걸 바로잡아주기 맞습니다. 위해서죠. 예.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도 민희진 대표와 함께 나오신 변호사님들이 나중에 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얘기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 제재를 하는 거죠. 당황스러웠지만 뭐 대처를 잘 하셨고 또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을 또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변호사가 좀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네네. 결국엔 이게 경영권을 빼앗아 오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고 하죠. 네, 일단은 그 메시지 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그리고 현금을 확보해. 그렇지. 민희진 대표가 자기가 이제 나가버리면 회사가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거대 자본이 그 주식을 산다. 그리고 나서 민희진 대표가 다시 준비된 회사로, 총알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서 들어가서 회사를 장악한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회사를 먹는다. 네네네. 라고 표현하면 적대적 M&A라고 네네네네. 칩시다. 적대적 M&A는 이렇게 뭐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경영진을 뭐 해임한 다음에 새로운 경영진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운 다음에 회사의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뭐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것이냐 여부인데 배임물을 한 것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될 것이냐 이 사건의 주체는 어도어거든요. 어도어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느냐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입증도 아직 사실 뭐 증거가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나온 것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컨텐츠들을 보면 뭐 민희진 대표가 배임이냐 아니냐, 배임이 미수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이냐 아니냐의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회사를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확보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회사법적인 이슈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배임죄로 처벌받아서 뭐 구속되는 일까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고발도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장악력을 내가 가지겠다 라는 취지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경찰 조사하러 가야 돼요. 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죠. 그렇죠. 언론사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할 것은 결국에는 이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회사의 주체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회사법적인 싸움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법적인 관심을 더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자, 먼저 민희진 대표는 어도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예요. 그렇죠. 18% 주주 갖고 있다고 그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갖고 있고 18%의 주식을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고 2%의 주식을 나머지 이사분들, 직원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18%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 회사에서 민희진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주여서가 아니라 대표이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배적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8%의 주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죠. 그런 상황인데 모 회사인 하이브가 보기에 이거 민희진 대표가 회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뭘 할 수 있어요? 이사해임? 그렇죠. 민희진 이사회에서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사의 지위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뭐만 남아요?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는 주주로서의 지위만 남아요.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이 뭐예요? 주주간 계약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주주간 계약은 주주끼리 계약을 해서 주주가 이런 것들을 지킵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라는 계약으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이니까요. 근데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랑 주주 간의 계약서를 썼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식 중에 5%의 주식만큼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분을 할 수 있대요. 민희진 대표는 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없대요. 경업 금지가 돼. 자,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불리하게 굴러가. 하이브가 나를 해임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대표이사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난 그냥 주주네. 지금도 주식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1,000억 이상. 아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이제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풋옵션이 붙어 있는 건 그대로 팔면 돼요. 그게 13%의 지분이래요. 그리고 그걸 팔면 1,000억 정도를 민희진 대표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나머지 5%는 풋옵션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팔려면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돼. 물론 민희진 씨가 분노한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이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내가 사랑하는 뉴진스가 뭐 다른 가수에 비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나의 창작물이 베껴졌다. 그런 게 속상하다라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큰 부분은 내가 주주로 남아있으면 딴 데 가서 일도 못하고 하이브에서는 나를 팽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만 이도저도 아닌 일각에선 그러죠. 야 1,000억이나 받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시끄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하이브 측의 입장은 우리가 그 전에 이 5%도 동의해 주려고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이었다라고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주주간 계약은 형사상 분쟁이고 민사상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 조항이 뭐 무효에 해당하는지 부당한지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판가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끼리 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이거를 물론 기자회견에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이게 나는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나는 노예야 이 정도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주간 계약 내용을 현저히 불공정한 맞습니다. 계약이라고 해서 민법상 무효인 계약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그 조항은 무효로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그 계약서에 날이 난 건 본인 아닌가?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약 구속력은 그렇죠. 본인에게 계약은 있는 건 많이 맞아요. 일방적으로 어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네. 민사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사건의 흐름이 마치 피프티 사건처럼 한쪽으로 확 쏠리려다가 기자회견 이후에 약간 팽팽해진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사회. 그렇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해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법인 등기부를 어두워 걸 떼보니까 이제 대표이사는 민희진 대표고 나머지 2명의 이사가 있어요. 네네. 원래 기본적으로 최소 3인의 네. 이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3인이 이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근데 이사회는 누가 소집하죠?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인 민희진을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합시다. 이사회 모이세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지금은 특히 사이가 안 좋으니까 더더욱 안 하겠죠. 더더욱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진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사회 소집을 안 하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요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임시주주총회를 뭐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주는 법원에 음.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봅시다. 대표이사 해임권이 가장 뭐 중요하게 되겠죠. 대표이사 해임권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이사를 그냥 해임해 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의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 전권 사항이에요. 대표이사에서 해임해봤자 민희진 대표가 여전히 이사야. 그건 하이브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이브는 뭐 하냐면 주주총회 소집해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이사에서 아예 해임해 버려. 그러면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선임하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민희진 대표는 자동적으로. 이사의 자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주총회만 소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브가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네네. 하이브는 80%의 지분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죠? 주주총회 결의는 당연히 과반수 혹은 뭐 특별 결의도 3분의 2예요. 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이브가 완전히, 원하는 대로 예.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이후에 이제 벌어질 소송을 우리가 예상해 봅시다. 주주총회는 소집이 될까요? 소집이 되겠죠. 그렇죠. 주주총회는 소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그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사회 민희진 해임에 대한, 대표를 이사에서 해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민희진 대표는 임시주주총회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걸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쵸. 절차적인 하자가 됐든 어. 실체적인 하자가 됐든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아요. 없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주주가 법원을 통해서 예.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결의 내용의 하자가 있다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상의 하자가 무엇으로 주장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주장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네. 식의 주장이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해임을 원인으로 한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의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뭐 그걸 무효를 다투거나 그런 것들을 했는데 민희진 대표가 졌다고 쳐요. 그럼 민희진 대표는 결국에는 그 어도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없어졌어요. 주주로서의 지위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그때는 뭘 해야 돼요? 13%에 대한 풋옵션 행사하고 어. 5%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주 간 계약이 무효다. 그렇죠. 이거 현저히 불공정하다. 음. 이런 걸 주장한 다음에 그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5%마저 팔고 나가던가 아니면 5%를 쥐고 딴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궁금증 한 가지가 있어요. 민희진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어도에서 벗어났어. 김장천 엔터테인먼트 가서 난 이제 일할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또 신인그룹 발굴을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뉴진스가 눈에 밟힐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딴 데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한들 이제 뉴진스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따라가려고 하면 다시 피프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민희진 대표는 오매불망 한 5년만 지나라. 이게 보통 계약이 7년이잖아요. 저속계가 보통 7년 하니까. 7년만 지나면 이제 우리 회사로 다 데리고 올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글쎄요, 뭐 차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법률적인 예상치예요. 그런데 그런 법률적인 예상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이브 민희진 극적 협의, 감정의 골 봉합대 뭐 이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예. 네.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이브와 민희진의 뭐 갈등, 법적 다툼 알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뉴진스 내지는 K-팝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할까봐 벌써 하이브에 대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근데 지금 오늘 오전에
주주총회 맞아요. 소집을 이제 신청했다라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예상하는 수순대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네, 오래 걸릴 생각이 것 같아요, 들어요. 저는. 자, 오늘 저희가 열정적으로 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이제 법률 분쟁에 네네.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기도 전에 봉합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도 한참 진행되어서 저희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다음 영상 때 저희가 우리가 딱 맞췄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건을 좀 지켜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또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면 저희가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